네, 4.11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가운데 새누리당의 경우 여성이 76명에 이르면서 공천 경쟁 과정에서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성동갑 수성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 이제 공천을 신청했는데 여성들이 꽤 많이 신청을 했어요. 76명 정도 되면은. 네. 민주통합당에서는 뭐 15%를 아예 그냥 여성에게 주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세웠는데 네. 새누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성 공천자. 새누리당도 사실 당헌당규상에는 30% 오히려 공천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숫자가 또 30%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예. 아마도 심사 과정에 또 경쟁하는 당을 또 의식도 해야 되니까 예. 아마 좀 많이 배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성이라고 다 공천 주니까 이제 남성들이 되려 역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반발하는 네. 분위기가 있는데. 뭐 여성이라는 예. 이유만으로 예.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신인의 경우 다소의 이제 가점은 배려가 되는데 예.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이제 고려를 하겠죠. 예. 자, 진 의원님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거치셨고요. 또 이제 네. 뭐 굉장히 좀 일을 많이 하셔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좀 알려지는데 성동이 지금 갑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역 민심 분위기는?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재선 의원인데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또 우리 주민들 실생활하고 아주 직결되는 예. 부처의 장관을 한 덕분에 인지도는 아주 꽤 높은 예. 걸로 이제 조사는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모르죠. 이제 지지도가 저희 자체 조사 결과가 정말 우리 주민들을 예.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하여튼 조사 결과상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누가 공천 신청을 좀 했나요? 여야 통틀어서? 여야 합쳐서 한 6분 정도 네. 됩니다. 예. 네. 저희 새누리당에 저를 포함해서 2, 예. 그다음에 민주통합당에 3분, 그다음에 저기 통합진보당에 1분 이렇게 예. 해서 6명이 예비 후보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최재천 전 의원이 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네,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이죠. 네, 네, 네. 이번이 첫 대결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4년 전에 네. 본선에서 네. 경쟁을 했죠. 예. 자신 있습니까? 혹시 이제 공천 받으시고 이제 그분도 나오시면? 뭐 아직 공천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예. 네. 제가 뭐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일단 이제 본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당 공천을 받는 이제 예비 경선이 중요한데 좀 불편한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진 장관님, 이제 진 의원께서는 이제 네. 친이계 이제 핵심인 이재우 의원의 측근으로 또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우 의원도 이제 은평을에 이제 단독으로 이제 나오시긴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공천을 주내 만해 가지고 이제 당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쪽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예. 언론에서 자꾸 이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개파적인 관점에서 예. 자꾸 그 기사도 쓰시고 접근도 하고 분석도 하시는데 네. 저는 지금 새누리당에 이 개파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을 정도로 예. 저는 이미 그거는 의미가 굉장히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이다, 친박이다, 뭐 이 친이가 배제된다 이런 거는 그 언론에서 짜놓은 프레임이고 구도고 예. 그거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이상 그게 아닌데 제가 이 지금 예. 중앙당 사정을 보면 네. 자꾸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짜야 뭐 이제 재밌기도 하고 기사도 예. 더 많이 생산될 수 있고 예. 해서 그러신지 모르는데 네. 이제 실체가 이제 거의 그 없어져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제 방송기자클럽에서 네. 과거와 완전하게 단절하겠다는 얘기를 예. 했습니다. 예. 그 과거란 그럼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과거에 이 국민들이 정치 불신을 가져오게 예. 만들었던 그 잘못된 관행, 구태의연한 관행이라든지 예. 뭐 비리라든지 혹은 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에도 예.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드러난 점 이런 점들을 예. 좀 과감하게 바꾸겠다. 보다 더 시대의 정신에 맞게 예. 또 지금 현재의 국민적인 요구에 맞게 바꿔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과거라는 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그 좀 실세 역할을 하셨던 집권 여당 의원들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아직도. 아니 근데 이제 예. 그 이명박 정부는 예.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 예. 완전한 과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했던 일이 다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공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임기 후반부로 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잘했던 부분들이 너무 이제 그 덮여지는 이런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예.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역대 정부 모든 정부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통째로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단절하자 예.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 잘못된 부분 또 지금 현재 국민들의 요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그런 정책들을 바꾸어 나가겠다 이런 그 입장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그 탈당 여론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 어떻게- 전에 있었죠.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4년 전에 우리 국민들이 뽑을 때 네. 무소속 이명박을 뽑은 게 아니거든요. 예.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그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예. 당시 한나라당을 집권 여당으로 국민들이 같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통령을 당으로부터 나가시게 한다. 이거는요. 예. 저는 집권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국민을 잠시 눈속이 많은 꼼수 정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예. 반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저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예. 그 토론회, 간담회였나요? 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요. 예. 토론회에서 그렇게 인위적인 선긋기는 별로 효과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네. 분명히 예. 입장을 말씀하셨고요. 그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예. 지금 뭐 친이랑 친박의 개파는 없어진 것 같다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 네. 중진 의원들의 용퇴 압박은 피할 네. 수가 없을 것 네. 같거든요. 네. 또 실제로도 공천에서 신청을 많이 했고요. 예, 생각보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네. 역대 계속 총선 있을 때마다 똑같은 이슈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네. 다선이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용퇴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마치 이제 그 인적 쇄신의 예.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쭉 되는데 이번에도 또 네. 예외 없이 이번 예. 총선을 앞두고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미 이제 그분들 중에 다수가 공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위원장께서도 이번 공천의 컨셉은 눈높이 공천이다. 국민 눈높이 공천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식으로 공천을 하는 게 저는 눈높이 공천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을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예. 그런 방식을 통해서 물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눈높이 공천의 그 컨셉에도 맞는 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예. 더 이상은요. 아까 비대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용퇴라는 게 그러니까 네. 자기 희생이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자발적으로 되어야지 뭔가 예. 이렇게 압박이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거는 더 이상 용퇴라고 불리우기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예. 네. 그래서 예. 정치 분위기가 좀 네. 많이 바뀌어야 되겠군요, 그런 쪽으로. 근데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15대 때부터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계속 총선 앞두고 물갈이, 인적 쇄신 얘기가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람만이 문제였다면 그렇게 선거 때마다 매번 30%, 40%, 거의 50% 가까이 사람을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예. 좋아지질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는 사람의 문제이기보다는 사람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 우리나라 정당 구조, 이 정당을 둘러싸고 있는 예. 이 정치 문화 이런 거를 같이 바꾸어 주어야만 사람을 바꾼 효과가 드러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요. 이 정당의 구조나 관행을 같이 바꾸면 사람을 바꿔야지 예. 이거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꾸면요. 우리 4년 후에 20대 총선 앞두고 또 우리는 몇 퍼센트를 물갈이하냐 이 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인적 쇄신으로는 안 된다. 좀 정당 구조에도 좀 개편이 인적 쇄신과 필요하다. 더불어서 정당의 구조적인 혁신, 우리 네. 정당의 구조와 내용을 좀 아주 송두리째 바꾸는 네. 그런 일이 필요하다. 쇄신이 인적 쇄신과 더불어서 구조적인 쇄신이 같이 되어야 인적 쇄신의 효과가 네.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자기 분야에서 다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입이 됐고 예.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정당이나 정치권의 오염된 문화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정치 문화를 바꿔내는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예. 이 오염된 문화에 그냥 젖어드는
그게 계속 거듭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사람을 바꾸면서 동시에 이 정당 문화를 바꾸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예를 드는 게 수족관입니다. 예. 수족관에 예, 기억이 납니다. 예. 물고기만 자꾸 바꿔서는 소용이 없고 이 물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 그게 진정한 저는 물갈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를 이제 네. 한번 비판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낙검수의 이른바 이제 비키니 인증 사진과 관련해서 네, 이제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셨는데 그래서 갑자기 당 대표를 이렇게 또 비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우리 한명숙 대표님은 상당히 오랜 동안 여성의 인권, 권익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진짜 몸 바쳐서 희생해 오신 분인데 네. 제 상식으로 볼 때 그런 일을 해오셨던 분 예. 입장에서 그 낙검수의 그런 마초적인 예.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게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그분의 예. 여정에, 인생 역정에 예. 비추어 봤을 때 일관된 것인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좀 의아해 했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성동갑에 나오셨으니까요. 네. 성동갑 현안은 뭐가 있습니까, 주로? 뭐 성동갑만의 현안은 이제 지역 재개발 예. 이슈도 있고요. 이건 성동갑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 전체가 이제 이 그 양극화 문제라든지 예.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장사 안 되셔서 힘들어하는 문제라든지 지역 예. 재개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극에 다다른 혐오, 예. 또 이 공직자들의 어떤 이 부패나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화가 많이 나 있고요. 이게 바꿔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국회에 들어가면 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앞장서서 좀 입법이나 예. 제도 개선 활동을 할 것이고요. 네. 특히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예. 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재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예. 거둘 것이고요.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재개발 조합, 이 집행부 선출에 있어서의 어떤 이 민주적인 선출 과정, 그다음에 조합 운영의 투명성 이런 게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일을 제가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젊은 부부들이 보육 때문에 굉장히 비용 부담도 느끼고 불편한 점들이 많다라는 걸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지금 만 5세 전면적으로 정부가 이 보육을 지원하는 예. 그거를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 초등학교 예. 취약 전 연령에 대해서는 네. 정부가 전적으로 보육 그 비용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앞장서서 할 것이고요. 근데 사실 보육만큼은 네. 지금 무상복지라고 그냥 매도할 수는 없고요. 워낙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보육만큼은 복지의 프레임이라기보다는 예. 미래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우리가 보고 접근을 하고 아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네. 강조를 혹시 약사법 합니다. 개정안은 좀 국회에서 좀 발목이 지금 이제 뭐 아주 제일 어려운 난관이 보건복지위원회거든요. 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예. 남아있는 법사위나 국회 본회의는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예.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진수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